이른바 K방산 기수에선 K2 전차와 K9 자주포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상륙했다. 지난 8월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뒤 약 4개월 만인데 폴란드 측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른 인도가 이뤄졌다. 7일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따르면 6일 현지 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해군기지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입하 환영식이 열렸다. 이날 인도된 물량은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으로 현지에서 인수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납품이 완료된 뒤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다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다. 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인도를 통해 폴란드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적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군이 이런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신속한 무기 인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폴란드군이 이미 한국에서 신무기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하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며 내년에 더 많은 무기가 도착 예정인데 양국의 협력을 통해 폴란드군을 지속해서 강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폴란드 K2 전차 후속 물량에 대한 안정적인 납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도 폴란드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해 지속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인해 생긴 자국의 전력 공백 메우기에 주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가 돌파구로 떠올랐다. 이후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 규모는 1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물량은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무기초도 물량이 성공적으로 인계된 만큼 K방산의 저변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무기 재고를 늘리려는 나토 회원국의 수요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신무기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크라 전덕의 무기 수출 급증, 직접 지원 압박도 확대. 러시아의 침공, 2022년 2월 24일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 덕에 한국의 무기 수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워싱턴 포스트, WP 등 외신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WSJ는 2일 현지 시간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물자 보충을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보내왔지만 국내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최근 방한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한 점을 거론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최종연합수련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며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교전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정책에서 선회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WSJ는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라며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은 전체의 2.8% 비중을 차지하며 8위를 기록했다. 2012-2016년 1%로 13위였던 것에서 급성장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전쟁은 한국산 무기 수요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물자를 지원하는 폴란드와 57억 6천만 달러, 7조 755억 원 규모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대. 이에 힘입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작년 11월 말 기준 170억 달러, 20조 8천억 원로 전년도 72억 5천만 달러 위 2배 이상으로 뛰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학 교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동맹국보다 무기를 더 빨리 인도해줄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냉전 이후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감축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산 역량을 지속해서 끌어올려온 만큼 신속한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27일 현지 시간 바르샤바의 국방부 청사에서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게다가 한국은 지속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축량도 계속 보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 1990년대 초 주한미군 감축과 미국의 전술핵 철수 등도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증대할 필요성을 키웠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품질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WSJ는 한국 방산 역량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며 KF-21 전투기 개발, 잠수안발 사탄 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 등 사례도 소개했다. WSJ는 그러나 한국이 원유 수입국이자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려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작년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WP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에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이후 러시아의 침공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해 비판해왔다며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과 국내 정치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더 확고한 글로벌 선도국가이자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포부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이 어려우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대적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도 미온적이라며 이 대표는 애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난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무기 지원을 놓고 국내 여론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작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찬성 답변은 15%에 그쳤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안보 핵심 동맹인 미국과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공간을 차지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상황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현할 기회를 놓쳐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